역윤동의 집중 인터뷰. 네, 17조 3천억에 달하는 2013년 추가 경정 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엊그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경기 예측에 의한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빨리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에 떠밀려 추경 요건이 되는지 규모나 사용처는 적절한지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통과 무엇이 문제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7조 3천억 원 참 큰데요. 네네. 이게 애초부터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왜 이런 논란이 생기죠? 현행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편성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네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또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 네네. 이제 추경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추경 편성이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면서 추경 편성 요건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에 명문화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추경이 이런 어떤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또 과거와 같은 그런 관례적인 추경 편성이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요번 보니까는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거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경제 상황 그렇게 경기 침체로 볼 수 있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3% 내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과연 이 정도 수준을 경기 침체로 볼 것인가? 네. 이 점에 있어서 학계나 전문가들의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네. 과거와는 다르게 2%에서 3% 내외의 어떤 저성장 기조가 한국 경제의 일반적인 그런 기조가 돼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경제 전망치를 가지고 추경을 발행한다면 네. 이후에도 계속 이 추경 편성이 되풀이되지 않겠나 이런 의문이 있고요. 네네. 또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거는 나라 살림의 부실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격해야 되는데 과연 그 엄격한 기준을 갖췄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건데요. 예, 근데 박원석 의원은 이번 추경이 정부의 엉터리 경기 예측에 의한 세입 결손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네네.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내려앉았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 된 거고요.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상 세수가 6조 원이 구멍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안에는 세금 수입 이외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주식 매각을 통한 세외 수입도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네. 주식 가격 하락과 이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주식 매각 수입 세외 수입 예상치에서 또 6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17조 3천억 원의 추경 중에 12조 원이 이렇게 세입 결손이 발생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금액이 된 것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건 정부의 귀책 사유인 것이죠. 정부의 잘못된 세입 전망과 애초부터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을 받았던 이 주식 매각에 대한 정부의 고집이 빚어낸 그런 잘못된 어떤 전망치의 결과라는 점에서 먼저 추경 편성 이전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거나 분명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이 좀 부족하다. 네네. 네. 근데 이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만큼 이 추경 예산 집행이 절박해서 그런 겁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번에 이제 추경안을 제출받고 본회의 통과까지 채무 2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졸속 심사였고 또 전형적인 밀실 심사였습니다. 네네. 국회는 각 위원회 상임위들이 있고 상임위원회에 공개적이고 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여야라기보다는 양당이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합의와 절충이라는 방식으로 네. 결과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부 여당 4인 또 민주당 3인으로 구성된 추경안 심사소위에서 거의 전적으로 심사를 했고 심사 결과는 마지막 날 본회의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일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당일 오후까지도 심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 지적이 있었고요. 네네. 또 이게 그 민생 추경이라고 정부가 이제 추경안 내용을 얘기했는데 네네.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뭐 K9 자주포 구입과 같은 그런 무기 구입 예산이 수백억이나 버젓이 반영됐고 네네. 지자체 재정난으로 큰 논란이 있는 또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영유아 보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푼도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결국 이게 졸속 심사, 밀실 심사에 따른 부실 추경이고 이 무책임한 추경이고 민생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반민생 추경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하여간 문제는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호석 부총리는 경기 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이제 추경 조기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하는 총재도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요. 결국은 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추경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려면 네네. 추경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민의 소비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그렇게 될지는 사실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이 네. 잘못된 경기 전망에 따른 세입 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네. 또 지출의 상당 부분도 네. 지난 4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결손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 부분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정부 예상치에 따르면 네. 이번 추경으로 0.3%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설사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달성한다고 할지라도 네네. 15조 8천억 원이라는 적자 국채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네네. 사실은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네. 이 점을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네.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김중수 총재 지난 4월 말에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 나와서 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한 그 의원들의 질문에 네. 한국은행의 그 주된 그 업무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있는 만큼 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 압력과 가계부채 증가 또 금융시장의 리스크 상승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네네. 이게 불과 2, 3주 전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갑자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눈치 보기일 뿐이고 명백한 그 말뒤집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한국은행은 그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인데 이게 네.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또 다른 논란을 낳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빚을 지면은 왜 빚을 졌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12조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손분인데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책임 참 애매한데요. 뭐 없습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이게 정부 초기여서 그렇지 네네. 정부 초기가 아니라면 우리 그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이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옷을 벗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또 작년 연말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의 경기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네. 묻기도 좀 난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만큼 이게 중대하고 큰 문제인데 네. 정부는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국민들한테 빚을 넘기고 이런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국회 재정위에서 성장률 하락, 경제 여건 변동 등 세입 예산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좀 앞에서 엄격하게 했는데 그것도 풀어보자라는 의도 같은데 이런 의견을 채택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제 저는 대단히 잘못된 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부의 잘못된 경기 예측으로 인한 네. 세입 결손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네네.
이 그 경기 전망을 잘못해서 세수를 부풀려 잡아놓고 결과적으로 이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얘기하자면 분식회계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팔릴 가능성이 없는 주식 매각 대금을 수입에 잡아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정부가 분식회계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세입계 예산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본 예산 짤 때 수입을 부풀리고 나중에 추경으로 메우는 이런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서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경기 전망을 제대로 해서 세입을 제대로 전망했다면 그리고 실현되지도 않을 그런 그 주식 매각을 세외 수입으로 잡아놓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귀 기울였다면은 이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나 국회가 더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뭐 헌정의 예산이라든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른바 여야 실세들의 쪽지 예산, 또 뭐 호텔 예산 이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예산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잘못된 세입 예측으로 이거 세수를 부풀려 놓다 보니까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부나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아예 합리화시키는 방법으로 그 사후적으로 이 저 세입 예산 경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다면 네. 저는 나라 살림살이가 엉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엄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네네. 네. 근데 정부가 어쩌면 하반기에 또 추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또다시 똑같은 그 이유로 인해서 똑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추경을 요구하게 되지 않겠냐. 더더군다나 이번 추경이 대부분 세입 결손 보전용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경기 활성화에 들어갈 수 있는 혹은 민생을 진작시키는 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세출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또다시 2차 추경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물론 지금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경기 진작 효과가 신통치 않으면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시점에서 그 올해 내에 2차 추경이 나온다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네. 국가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데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쉽게 얘기해가지고 추경 예산의 그 재원이 거의 빚이죠. 그렇습니다. 15조 이상이 빚입니다.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결국은 뭐 쉽게 얘기해서 카드에서 보면 현금 서비스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추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초 정부가 기형적인 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요구해서 빚더미가 될 수 있는 국채 발행을 좀 막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네네. 대기업에 한해서 1%포인트 내려서 연간 2천억 정도 법인세 수입을 추가로 걷어들이는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16조 원 가까운 국채 발행에 2천억 원의 세수 중대라는 게 뭐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과연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빚더미 국채 발행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네. 현재 국회는 그런 합의 그 이외에도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정부 재정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훌륭한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법안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과 민주당 간의 합의라는 게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고 네네. 세법 개정 내용이라면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인하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 없이 양당 지도부가 정치적 합의의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논의를 이렇게 진행하려면 국회 상임위라는 것이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4일 부동산 대책을 처리할 때도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 정상적인 논의와 법률 심의가 아닌 방법으로 이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밀어붙였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그런 부대 의견까지도 달았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또다시 재발됐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예, 굉장히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균동의 집중 인터뷰 추가 경정 예산 통과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